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에 지금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그겁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어 성폭력, 전 이걸 이제 바바리맨 발언이라고 부르는데 전 국민 상대로 바바리맨 짓을 해버렸죠. 대통령 네. 후보라는 사람이 국민들 피해를 받았습니다. 열받죠. 그리고 피해를 회복받아야겠죠. 징계를 물어라 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다시피 현재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요 56만 4,850명. 근데 이게 1인 1표거든요. 네. 엄정한 그 네, 개인 검증을 그 동의를 통해 가지고 한 명만 1인 1표만 할 수 있는 건데 벌써 56만 4천 분이 일단은 동의 청원을 하셨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진 국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때 전 TV 토론회에서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들었던 게 지금도 실제로 보셨어요? 믿기지가 않는데 그때 들으면서 지금 내가 미쳤나 그러니까 미쳤나 이거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미쳤나. 진짜. 진짜? 아니 이건 무슨 뭐 정무적으로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 거의 사람이 준범죄급 네. 이거는 사실상 인식 체계가 저 사람 저기까지 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멀리 갔다. 네 너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지금도 사실 그거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좀 끔찍하죠. 네. 예, 아니 이 트라우마가 지금 다 있는 건데 우리 오 부위원장님도 그날 뭐 보셨을 거고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했던 망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다들 아마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 해서 다들 분노를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56만 명. 사실 와. 이준석 후보가 그때 좀 무리수를 던진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토론 내내 약간 뭔가 어떻게든 쇼츠거리 좀 뽑아내려고 한두 마디씩 던지다가 관심 받으려고. 네, 결국 무리수를 던져버리신 진짜 좀 충격적이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젊지만 그래도 평가할 게 많잖아요. 사실 젊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 아니, 안 40대가 아니 무슨 안 젊다. 누가 하면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알겠어요. 자꾸 너무 답답해. 자꾸 젊은 정치인 코스프레하는데 젊은 척. 젊지도 않아요. 젊지도 않다. 영포티, 아니 그리고 영포티. 나이가 무기가 되는 거는 좀 네, 그렇죠. 네, 뭐 그쵸. 누구는 뭐 아기로 시작 안 했나? 진짜 저도 산부인과에서 누군 젊은 시 시작했어요. 없었나? 진짜. 누구는 산부인과에서 시작 안 했나? 그니까요. 누구는 이유식 안 먹고 컸나? 그니까요. 누가 보면 본인 막 20대 멈춰 있는 줄 알고. 요거 좀 짜증나는 추하다, 진짜. 구간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이 뭐 젊음을 자꾸 판다. 이건 뭐 젊은 세대로서는 정말 저는 기분 나쁠 일이라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그 파리 정치, 네. 양두구육하면서 개고기를 팔았는데 이제는 또 좋은 이미지도 젊음을 아니잖아요. 팔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니까요. 근데 그 이준석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평가 자료들이 이제 쌓였습니다.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이번 발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정치를 평가해 본다면 우리 진 국장님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평론 정치를 계속해서 해왔고. 맞다. 네. 이거 실행 전문가셨지? 제일 싫어하겠다 그러면 네. 말만 살고 맞습니다. 입만 산 거 맞습니다. 최악이겠다 이거 네, 정말. 최악이고 와. 실행이 없고 진짜. 근데 그 안에서 사실 말을 함에 있어서 예. 계속 자기만의 틀에 가둬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려는 이 그 프레임 행태가 짜는 거. 네, 이 그래서 정치공학. 평론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 진 국장님하고는 이 극과 극에 서 있는 분이야. 진짜. 제가 볼 때는 완전. 거의 남극과 북극 수준이야 진짜. 와 정말 그래서 너무 싫으시겠다. 네 제가 가장 싫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정치 면에서는요 이거 입만 산 것 제일 질색이거든요. 아까 싫다고 얘기하셨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 그 실행 정치. 네. 여기에 비유하시니까 이해가 딱 되고 우리 오현주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선배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정말 알량한 말장난으로 연명해온 말장난. 거 있잖아요. 예.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그거의 정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이제까지 보였던 정치가 혐오 기반의 정치.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해서 약자들을 보통 건드려요. 네, 약자들. 남으로 만들고 네. 외집단으로 철저히 규정시켜서 우리 내 집단 사이의 결속력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로 또 표를 얻는 그런 좀 수준 낮은 정치를 예. 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퇴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퇴출의 바람. 이거는 네. 뭐 명확한 겁니다. 전 이준석 의원을 반정치자로 규정합니다. 반정치. 네, 그쵸. 반정치는 퇴출해야지 정치 그쵸. 영역에 어떻게 발 붙입니까? 네. 발 붙인 게 비정상인 거예요. 네, 네. 아니 장에 용종 생기면 용종 안 띱니까? 그니까요. 바로 용종 띄는데 그 용종에 대한 보복이에요? 아니죠. 용종에 대한 탄압이에요? 뭐 청소가 먼지나 보복도 아니고 막 먼지가 왜 탄압해? 왜 나타납해 이런 아유 것도 시끄러워 아니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서 딱 묶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뭘 탄압을 합니까? 네. 그게? 그리고 사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일베에서 파생한 그 뿌리가. 담론들의 네, 뿌리가. 정당화를 자꾸 부여해주면서 이 정치에 권위를 부여해주고. 네, 흐려왔거든요.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또 이제 단죄해야 반정치라고 제가 부릅니다. 네, 그니까요. 반정치. 완전 동의. 네.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참 말장난이라고 보는데 요 말장난을 당하면 안 되고 너 말장난이야라고 딱 가르쳐 줘야 돼. 네. 그 국민들께 알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반정치를 알려야 맞아요.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죠. 혐오 정치라고 딱 우리가 딱지를 규정을 지으면 내가 언제 혐오했는데 발언 갖고 와봐 맨날 이렇게 네. 그니까요. 발언을 갖고 와보라 그럽니다. 갖고 올게 수두룩빽빽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불을 꺼야 되는데 네. 좀 당황하시더라고. 네. 막 어버버버 하니까 네, 또 이준석이 내가 이겼다 막 거봐라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네. 또 그 지지자들을 또 반정치적으로 진짜. 키워가는데 대표적인 이거죠. 이번에 그 3차 토론에서 있었던 바바리맨 발언, 대국민 망언. 네. 그 발언을 할 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요. 본인 스스로 인상을 찌그립니다. 네. 자기도 혐오 발언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혐오 발언을 해. 그게 혐오 정치예요. 그니까요. 본인 자체가 그냥 나는 그 찡그리는 사진 있죠. 네. 그냥 캡처해서 보여주고 싶어. 아 그거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지 우리 법정에 않느냐, 나오잖아. 이렇게. 증제 1호. 증제 1호. 너 찡그리는 사진 요거. 아니 뭐 증거가 더 필요해. 그대가 발언하면서 찡그리는 그 혐오스러운 네. 표정이 있어요. 네. 그게 증제 1호. 두 번째. 정치인의 언어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네. 두 분도 이거는 전 해당된다고 보는 게 우리 오마이 TV 나와가지고 지금 3,5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발언하는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아니, 우리 이미지도 있지만 이미지를 떠나서 네. 여기서 발언한 게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스피커가 큰데 네. 헤비 스피커인데 늘상 정치의 영역에서 조롱을 넣죠. 진짜. 이준석이 조롱 발언한 거는 아마 조롱집 만들면 책 한 12권 나올 거예요. 그쵸. 정말 12권 나옵니다. 충분하게. 우리 황희두 이사님한테 부탁하면 금방 나옵니다. 12권 데이터베이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의 언어에서 조롱이 인풋으로 들어오면요. 반드시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웃풋은 거대한 영향력으로 혐오가 발생됩니다. 맞아요. 그게 혐오 정치예요. 진짜. 근데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안 해주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면서 네. 여기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이거를 이준석 개인의 문제로 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언론 기득권, 맞아요. 정원 유착, 네. 커뮤니티 기반 정치 네. 이렇게 이거는 좀 큰 틀에서 봐야 정리가 된다. 네. 그리고 맞아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없앤다고 해서 또 이준석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맞아요. 전 이 토양을 건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 국장님 이준석 의원 제명 이거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신속하게 사실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물론 원내대표, 이 원내 지도부가 양당에서 다 이제 새로 구성이 돼서 살짝의 시간은 지금 걸리겠지만 우원식 의장이 윤리위 만든다고 하시고요. 네네네 의장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명을 네.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그리고 국민이 56만 명이 개별 동의권으로 이렇게 많이 성원을 이거 어마어마한 했는데 숫자거든. 거기에 일단 부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 정치권의 대의기관인데 네.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부응도 부응이지만 본인이 범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면 딱지가 끊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 그냥 넘어가자? 그럼 말이 이거는 안 앞으로는 되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오현지 부위원장님은 제명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 사실 제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에 선례가 없어가지고 제명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례가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는 거예요? 이런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아니 누가 대국민 상대로 아니 난 지금도 맞네요, 나 진짜. 꿈에도 나올 것 같아. 아니 방송사에서 마이크로 삐 처리를 했다니까. 아, 진짜. 아니 그 발언을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다 그쵸. 삐야 이제. 그쵸. 막 표정은 찡그리는데 삐삐삐 몇 개 나와요. 진짜. 아 그리고 일단 난 애초에 정치인이 삐 처리를 진짜 너무 충격적. 이런 사례가 없어 전 세계에. 그러니까 단어들이 너무 다 강력했잖아요 그때. 근데 이게 그리고 애초에 지금 우성 선배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예. 이렇게 단기간에 개별 동의권으로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네. 이분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이 기조에 맞춰서 좀 정치권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제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지만 네. 만약 안 되더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명확히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제명이라는 게 우리가 없는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준석이 소위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 윤석열이 내란 저질렀으니까 그쵸. 사형 무기징역 받는 그쵸. 거고 이준석이 거의 이거는 방송계에서는 내란급 발언을 한 그쵸, 거예요. 그쵸. 아, 내란을 일으키면 똑같아 방송에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니까 헬기 날아다닌 거랑 진짜.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왜 자녀들이랑 보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 애들 피해 받은 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애들이 피해 받은 그러니까요. 거를 좀 엄마들이 네, 그 맞습니다. 열 받아서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 전 그래요.
아니 윤석열을 내란을 일으켜서 누가 일으키라 했습니까? 그니까. 누가 이준석한테 그 발언 하라고 한 사람 네, 있어요? 본인이 진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진짜. 내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네. 그 내란 일으켜가지고 재판받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하는 건데 이게 윤석열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니죠. 윤석열에 대한 탄압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진짜. 아니 근데 그거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 논리로 이걸 피해가려고 하니까 저는 더 악랄하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마치 반성이 없는 네, 거예요. 막 젊은 정치인 죽이려고 한다니. 아니 독재 뭘 시작해야 탄압을 해? 되는 탄압을 하기는 그니까요. 누가 그 발언을 시켰냐고요. 네. 뭐 짰어요 누가?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프레임 자체를 짜는 게 너무 고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명이라는 헌법상의 권한 64조 국회에서 하는 자정 네. 권한인데 이걸 안 하면 저는 국회에다가 묻고 싶어요. 도대체 국회의원의 제명권은 언제 네. 쓰는 건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우원식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를 제명을 안 하면 우리 없는 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걸 안 하면 도대체 국민들께 알려주세요. 국회의원들 300명의 생각은 국회의원이 대국민 삐처리 발언을 어디까지 삐삐 해야지 제명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정치인들의 망언이 있었고 윤리특위 계속 됐는데 네. 유야무가 계속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번에야말로 경종을 솔직히 울려야 될 때가 아니 저는요 서부지법 난동도 똑같습니다. 네. 누가 서부지법 난동하라고 시켰어요? 아니 자기들이 들어가서 다 두드려 보시는 말도 안 되는 내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뭐 네네. 내란 발언, 실제 내란 또 내란 행위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솜방망이로 이번에 집행유예 같은 걸 내려요. 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법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니 저는 또 불만 있으면 또 들어갈 것 같아 법원에. 왜 우습잖아요. 그쵸. 근데 이준석 의원도 대국민 내란성 바바리맨 발언을 했는데도 이걸 규제 안 하고 마이크를 또 대준다? 그럼 국민들이 방송 어떻게 듣습니까? 두려워서. 맞습니다. 저는 국회가 제명을 하든 안 하든 건 자율권의 영역인 건 제가 존중을 하고요. 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명을 안 한다고 하면요. 어떤 발언일 때는 그러면 제명을 하겠다라는 수위를 전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 명확히 있는 제도고 그리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원래 사과를 했어도 이게 용서받지 못할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는데 사과도 아니고 제명도 뭐 거의 니들이 할 수 있겠냐 뭐 이 정도 반응이니까 뭐 백제라식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무슨 YS를 어디다 대고 지금 갖다 그러니까 붙여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제명 필요를 얘기하는 게 그런 태도가 이 사람은 진짜 반성을 안 하는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방송사에서 말씀대로 삐처리하는 발언을 누가 그것도 대선 TV 근데 토론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넘어가 그냥. 저 아니 그래서 저 권영구 후보가 그랬잖아요. 40대 윤석열이라고. 진짜 맞는 아니 나 말이에요. 이 표현이 난 제일 맞다고 봐요. 네. 아, 윤석열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 똑같아. 막 이러잖아요. 아, 영장 쳐봐. 네, 야, 들어올 진짜. 수 있어? 야 진짜. 보복이야. 진짜. 막 체포해봐. 네. 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막 지금 딱 그 생각 납니다. 차이점이 없어. 40대 윤석열. 40대 와 이거 아. 우리 권영구 후보님 진짜 표현 잘 만드셨어요. 지금. 아 이거 근데 진짜 저희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표현이 엄청 이게 네. 탔었어요. 진짜 40대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이 워딩이. 이거 기후 없는 이준. 기후 없는 이준석. 아니 그 대학생 밥 먹으러 왔는데 그니까. 공약 없는 이준. 맞아, 그거 없는 공약 없는데 밥은 왜 먹어? 왜 먹으러 왔냐면서 밥이 종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고요. 김무성, 이정현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잘못 배워가지고 약간 그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구시대의 막내라고 보고요. 기득권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마지막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이만 젊을 뿐 젊지도 않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젊지도 젊지도 않죠, 않고 근데 젊은 척하는 척하는. 정치인. 네. 예, 어우 막 인상 쓰시니까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넘어가는데 저는 아니 국회에다가 이건 제가 진지하게 요청드립니다. 없는 행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소환제가 없거든요. 네. 이거 개헌 사항입니다. 그쵸. 국민 소환제도 우리가 넣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 소환제가 있었으면 이건 소환 대상감입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근데 국민 소환제가 없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국회가 제명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럼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이 반정치성 내란형 정치인이 어떤 사고를 또 치고 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담보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럼 예를 들면 방송에서 다 부르지 말자고 하든지 맞아. 이준석을 방송 부르면 제재를 가하든지 앞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하나 이 발언도 넘어갈 수 있는 국회의 도덕성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내란성 발언과 바바리맨 발언을 해야
국회는 제명권을 발동할 건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담보책과 기준 맞아요. 요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국민들은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진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댓글도 좋네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불빛사라님 바바리맨 키역 해주셨고 까웨님 준성열이라고 해주셨고요. 이서영님 맞아요 고약한 정치인 해주셨습니다. 김영도님 이준석 의원 완전히 쫄고 있다. 예, 언론 개혁도 해야 됩니다. 예,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론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그쵸.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써도 안 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사고를 쳤는데도 제재를 안 한다는 것은 전 이거 무책임하다고 보는 그쵸.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